안녕하십니까. GPMS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반 리스크 감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채문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관련돼서 CPM이 2급을 받았고요. 현재 킹스의 석사 과정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인력으로는 이제 2024년도에 AI 도민 강사를 경기도에서 활동을 했었고, 브런치에서 카카오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101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할 주제는 결론적으로 시뮬레이션 내용인데요. 시뮬레이션 중에서도 단순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픈소스 LLM 생태계를 활용하여 실제로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프로젝트 관리 환경에서는 리스크 감지와 대응이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는 시간 소모적이고 비정형적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이거를 이제 실제로 GPT API를 활용해가지고 불러오긴 하지만 GPT API 같은 경우를 활용했을 경우 실제로 어떤 리스크 데이터가 이제 GPT, 그러니까 오픈 AI 서버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안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보기 힘들죠. 자, 그래서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실제로 로컬 환경 내부에서 보안적인 문제를 이제 극복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AI를 활용해서 리스크 감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오픈소스를 쓸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GPMS의 프레임워크와 통합된 자동화된 리스크 감지 시스템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생성형 AI의 핵심 개념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텍스트와 이미지 등의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기술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LLM을 기반으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럼 이걸 활용하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처리가 가능하고,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있던 전통 LLM, 분류 예측 및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 생성 및 이해를 활용해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단일 태스크에 대해서 다양한 작업이 수행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분명히 좋은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성은 기술적으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편향 데이터 유출이 있을 수 있고, 운영적으로는 부정확한 출력이나 시스템이 굉장히 의존적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쓰는 사람들이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보셨긴 하겠지만은 윤리적인 거나 어떤 규제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이제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새로운 것들이다 보니까 저작권이나 EU AI 액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프롬프트 인젝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버, 내가 만약에 정말로 GPT의 API를 쓴다면은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수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버 같은 세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로컬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스트 AI RMF가 있고 EU의 AI 액트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놨긴 했지만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새로운 어떤 이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도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GPMS를 제가 왜 여기서 좀 적용 가능성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GPMS가 어디에서 만든 거냐면 한국에서 만든 프로젝트 관리 지침서예요. 한국 프로젝트 경영협회에서 만든 건데 아무래도 이게 2019년도에 제정됐고 되게 최신이죠. 또 한편으로는 ISO 21500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형이잖아요. 적용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4가지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정리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한국적인 상황을 그래도 고려해서 만든 GPMS가 아무래도 좀 더 현실적으로 만약에 내가, AI를 학습시키고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 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만들 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CPM 2급을 공부하면서 어쩔 수 없이 GPMS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아니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떤 앱을 만들 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만들 때 이거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GPMS의 강점은 한국형으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국제 표준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너지 효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회의록에서 자동 탐지를 할 수 있어요. 리스크 식별을. 그리고 리스크를 분석했을 때 환경 가능성 평가 및 영향도 자동 평가하고요. 리스크 대응 관련돼서는 대응 전략 및 대응 전략에 대한 자동 추천도 되고, 리스크 통제에 있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된다는 점.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으로 적어놨던 거,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적어놨잖아요.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과 연결성 있게 좀 만들어 놓은 그림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한국형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지침서인 GPMS를 쓰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이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LLM 생태계에 있어서 이제 핵심 도구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랭체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랭체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틀. LLM을 적용하기 위한 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라마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검색 증강 생성, 우리가 GPMS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오기 위한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마 C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실행 환경을 만든다는 건데,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프로그램은 제가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만들 때 좀 썼던 모델은 라마2라든지 아니면 미스트랄 같은 모델을 썼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좀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클라우드의 의존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됐고, 로컬 환경의 구동이 가능하고 비용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르게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점, 그 지점이 강점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아키텍처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비전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인데, 여기 있는 얘기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부분 보이시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입력한 거를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 게이트웨이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데이터에서 어떤 그런 입력한 데이터가 이쪽으로 갔을 때 이 데이터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막 갖고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를 좀 보안 측면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보안 측면에서 여기를 만들었고, 여기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LLM 시스템 보일 거고, 레그 시스템이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롬프트랑 여기에 보면 제이슨이 있는데,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어떤 주문사항들이에요. 이런 규칙들을, 이런 주문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어떤 일들을 처리해줘 라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은 오픈소스 기반의 GPMS의 AI 리스크 감지 시뮬레이터에 대한 전체 구조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 뇌에서 해당하는 것들을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좀 더 보안적인 측면을 강화했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앱 환경,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결과값들을 입력하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험 탐지 프로세스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위험 탐지 프로세스는 요 뇌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이제 문맥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쓰는 이유는 문맥 이해를 어느 정도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성형 AI를 쓰는 건데, 이때 GPMS 리스크 전문가 역할을 한다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필요한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주문을 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 주문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에 어떤 일정하게 반복되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 구조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는, 구조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패턴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유사도 기반으로 해서 패턴 인식을 보통 하고요. 키워드 검색이 아니고 보통 맥락 이해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 감정에 대한 표현도 감지하고요. 시간적 압박 표현에 대해서도 식별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위험 분류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레그를 했다면 레그했던 GPMS 내용에 다 이미 위험이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고, 여기서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일정, 비용, 품질, 기술, 인력, 그리고 심각도는 하이와 미디움, 로우로 잡았고요. IP, PI, 그러니까 프로버빌리티랑 그리고 임팩트, 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발생 가능성, 영향도 평가를 활용해서 위험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양적 수치에 대해서 좀 적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시연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시연한 내용에 대해서는 녹화를 했기 때문에 이 녹화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이 입력을 할 수 있는 칸에서 제가 어떤 특정 상황들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집어넣습니다. 이런 상황을 집어넣고, 자, 리스크 분석을 시작했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아마 API 콜링이 좀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지금 현재 그 게이트웨이를 한번 지나치면서 제가 지금 상황들이 들어갔고요. 이 상황이 이제 분석이 완료가 나면은 리스크가 총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리스크별로 어떤 리스크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분석 점수도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응 조치도 다 적혀 있고, 마지막으로 GPMS 리스크 매트릭스를, PI 리스크 매트릭스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임팩트와 프로버빌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각각 점수라든지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된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외부에서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회의록 분석 사례는 이거였죠. 아까 얘기 보셨던 것처럼 백엔드 API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테스트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 개발자의 이직으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회의록 분석 사례를 집어넣음으로써 여기 왼편에 보이는 이런 식의 분석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세팅을 만든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매트릭스는 GPMS 표준 출력을 기반으로 해서 PI 분석을 집어넣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LLM의 역할은 뭐냐면 텍스트에서 발생 가능성을 추론하고 프로젝트 맥락 기반의 영향도를 평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위험 식별 시간이, 이거는 그냥 몇 가지 제가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4시간짜리 상황을 한번 가정해봤습니다. 가정해봤고, 그래서 한 케이스를 한 15개 정도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앱으로 집어넣었을 때, 얼마큼의 시간이 단축되는가라고 보니까, 한 4시간짜리가 30분으로 단축되는 거를 반복된다고 이제 시뮬레이션이 있었다고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고, 100페이지 회의록에 대해서 자동 분석을 하고 숫자 대비 20%의 추가 위험성 발견도 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만의 가상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맞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할루시네이션 위험이 어느 정도 있다는 지점, 그리고 데이터 품질의 의존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설명 가능성이 분명히 부족하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조직 맥락 이해도 어느 정도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적으로는 이제 사람을 좀 중간에 검증 시스템에 집어넣음으로써 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강화하면 좋을 것 같고, 근거 추출 기능을 좀 추가하고 도메인 특화의 파인 튜닝 이거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성적 성과, 그 다음에 핵심적 성과를 얘기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시뮬레이션이 꽤나 효율적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도입 시에 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도입할 경우에 좀 고려사항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GPU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래픽카드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GPU 서버라든지 CPU 자원이 굉장히 충분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다른 것들은 뭐 사실은 이제 부차적인 거고, 그리고 조직적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GPMS 프로세스와 통합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제가 지금 만드는 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GPMS 프로세스에 기반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승인 워크플로우가 AI 전문가 이런 승인 이 관점으로 좀 승인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PM과 PMO 교육 프로그램도 좀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 관련돼서도 프로세스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규제 준수사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들이고, 도입 단계 관련돼서는 제가 후반에 이거 도입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어떤 순서로 도입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따가 그걸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심화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들어보신 이제 디지털 트윈 얘기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요 시스템에 뭐가 추가된 거냐면은 경영, 피드백 루프와 그 다음에 딥러닝, 딥 기반의 예측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프로젝트 플라토우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일본 국토교통성이 주도하는 3D 도시 모델 구축 및 개방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재난과 재해 방지 및 대응에도 굉장히 연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과 연결돼가지고 항상 보이는 이제 그 연구소가 어디냐면은 재해과학연구소입니다. 재해과학국제연구소. 자, 그래서 재해 관련돼서 디지털 트윈 구축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피해 및 사회 동태의 가시화 및 동적 매핑의 기능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 대응 분석 기능도 구현했고요. 그래서 뒷부분은 수없이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골든타임이 필요하죠. 이렇게 재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골든타임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효과적인가? 라는 사고를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시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리미리 어느 정도의 대처가 가능할 수 있게 세팅이 가능하니까요. 자, 근데 건설업에서도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카시마 건설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3i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내용을 쭉 다 적어놨긴 했지만, 사실 이게 한일 양국 간에 이제 가깝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서로 이제 협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주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지금 이제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크게 한 4가지 측면으로 보통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 라인의 최적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지보수 및 고장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제품 개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품질 관리.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내용마다 한 4가지씩 구분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술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조직,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회사 안에 만약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각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각 회사마다 추구해야 될 방향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각 프로그램을 이걸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씩 좀 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달라지고 프롬프트도 달라지고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의 프로젝트의 POC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GPMS 통합 검증 및 초기 ROI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사를 확대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건설이면 건설, IT라면 IT, R&D라면 R&D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전사적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장을 하고, 실시간으로 대시보드 및 이제 뭐 지라 아니면 PM 이제 프로젝트에 연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도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측 모델 개발이 2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 예측 모델 개발할 때는 결론적으로 무조건 이제 접근하게 되는 영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학습 데이터를 딥러닝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필요해요. 그런 구조까지 개발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추후에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뭐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한 2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현재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한국에서만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이제 해외 사업부에도 이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국어 지원도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국형 이제 AI PM 표준화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대 효과로는 이제 프로젝트 성공률이 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대응 비용도 줄지 않을까. 그리고 또 PMO 생산성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핵심 목표는 결론적으로 한국형 표준 기반의 AI, PM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확산 및 기술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PM 프로그램 개발을 로컬로 한번 개발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GPT API를 활용해가지고 이거를 쓰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과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오픈 AI 서버로 들어가요. 오픈 AI 서버로 들어가고 그러면 사실 보안을 확보할 수 없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PM 독자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미래 사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컬 서버를 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결론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좀 저 자체적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오픈 소스만으로도 실용적 구현이 가능했고요. 보안 민감 환경에서 결론적으로 적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GPMS와의 완벽한 호환, 그래서 4단계 프로세스를 좀 활용했고요. 자연스러운 좀 통합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프로세스의 변경 및 최소화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질적 가치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87.5의 시간 단축 및 조기 위험 발견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의사결정의 품질도 어느 정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리고 당연히 차별점이겠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보통 PMP라는 이제 해외에 있는 PM 지식을 갖고 오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표준인 이제 GPMS를 기반으로 했고 오픈소스로 기술적 독립성 아니면 좀 보안성을 확보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제언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요. GPMS와 생성형 AI를 합쳐가지고 차세대 한국형 PM 표준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